대출과 가계부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은지 뉴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오르고 대출 조인이 영끌비투 대신 빚을 갚았다. 그래서 가계부채 9년 만에 감소 추세로 나왔다.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몇 가지의 그림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시경제 관점으로 해서. 어떤 거시경제 관점이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겠구나.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를 줄여가면서 대출을 갚아가면서 조금은 이 금리가 올라가 있던 이 시기에 경제적 긴축에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와,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금리가 오르고 대출 조인이 영끌비투 대신 빚을 갚았다.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보통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게 언제 시기였냐면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현금을 시중에 유동성을 갖다 넓게 키웠을 때 이때는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맞는데 미국에서 빅스텝을 해서 금리를 갖다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2.5%까지 금리를 아마 올릴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화 유출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갖다가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스텝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지금 현재는 3%, 4%대인데 이게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대출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4억을 대출받아서 4억에 하면 5% 하게 되면 연 2천만 원에 대한 것들이고 2천만 원을 갖다가 12로 나누게 되면 100여만 원에 대한 것들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원금까지 포함돼서 갚게 되면은 보통 한 250, 300만 원을 갚게 되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소득자들이 아무리 500만 원을 벌더라도 한 300만 원 가까이를 갖다가 실제로 대출에 대한 것들을 갚아나가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소득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빚을 갚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대출 조인이 영끌을 통해서 빚을 보통 갚는 형태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하고 똑같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려고 그러면 뭔가를 갖다 담보를 제공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보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보통은 다 집밖에 없어요. 주택. 그래서 주택을 갖다 제공하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보통 LTV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제 4%대인데 점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5%대를 가니까 5%대 때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갚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월급이 나온 걸 갖다 갚아갈 수 있다. 매달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신용등급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DTI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컴 대비 대합해가지고 빚을 갖다가 얼마까지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 신용대출에 대한 것들도 점점 이제 올라갈 거예요. 4%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신용대출이든지 LTV에는 주택담보대출이든지 이 모든 대출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가계부채 스스로 빚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가야 될 시기고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서 가계부채가 9년 만에 감소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대출 조건들, DS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총부채 상환을 관리하는 이 DSR을 갖다가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했기 것 때문에 사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서 가계부채는 계속 좀 줄어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런 상승한 시기에는 가계부채를 되도록이면 좀 줄여서 부채를 가지고서 부채에 대한 것들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게 자기의 그 가계에 재무 전략을 갖다 수립해 놓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딱 보면은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일자리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감소해요.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 보면은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문 기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대기업 네 곳에서 580하조 미래의 투자로 승부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뭘 만들었냐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왜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어떠한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가계에 영향을 미치들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 그래도 여유 있는 대기업들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신문에서 경제신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물가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물가가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원자재 급등을 해가지고 소비심리 경영환경 빨간분 그래서 물가 그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가계부채 감소를 이루어지고 일자리 감소 이걸 갖다가 더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들이 뭐냐면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하라는 거. 이런 경제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제신문의 메인 키워드를 꼽으라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기준금리를 올릴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감소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메인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흐름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건가, 내 자금 운영 전략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해가 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경제를 갖다가 그날 신문을 읽어가면서 신문에서 그날의 경제 상식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노력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다 물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남아있다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면서 그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내 전략, 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재무 전략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싹 그려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신문들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종이신문 매일같이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쓴 이걸 갖다가 메모해가지고 필사까지 해요. 대출 오르고 금리 오르고 대출 조인이 영끌빚도 대신 빚 갚았다. 이 문구는 제가 일부러 필사까지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흐름들이 그날의 물주기를 갖다 매일 해나갔을 때 이 경제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수 있는 자본 체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신문 꼭 읽고요. 종이신문 읽을 때는 이런 기사 하나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갖다가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의 경제 기본적인 관념들이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